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기적하면 우리는 흔히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걸 상상하고는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뭘까요? 진짜 기적은 내 마음이 이 지옥 같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나를 갉아먹던 관계가 정리가 되고 진짜 내 편이 생기는 거. 그게 현실적인 기적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찾아올 인연과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단순히 누가 연락이 온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쁜 패턴이 박살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미 오라클이 던지는 메시지는 새로운 옷이에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이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누구의 엄마나 아내 혹은 직장에서 실무를 다떠하는 대리나 만년과장 아니면 집안의 기대를 부응하려는 착한 딸이라는 낡고 무거운 옷을 억지로 입고 계신 건 아닌지 이 카드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그 낡은 옷을 벗어던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운명이 강제로 옷을 벗겨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헌옷은 벗어라. 내가 비단 옷을 줄게. 라고 우주가 말하는 격이죠. 즉, 이번에 들어올 인연이나 소식은 여러분의 커리어나 가정 내 위치 혹은 자존감의 등급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한번 볼게요.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꽃길만은 아니에요. 자, 처음 시작. 바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 움직일 마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새로운 사람? 아, 귀찮아. 감정 소모하기 싫어. 이직? 지금 경기에 어딜 가. 그냥 버텨야지. 하면서 20대 후반의 번아웃이든 3050의 매너리즘이든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가 목표인 것 같아요. 혹은 과거의 사람이나 회사에 너무 대어서 다시는 바보처럼 순진하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답답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건 속도전이에요. 여러분이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형국이에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급작스럽게 날아드는 소식 혹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인연입니다. 소개팅이 갑자기 잡히거나 헤어졌던 연인에게서 뜬금없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멈춰있던 이직 제안이나 계약건이 빨리 결정하세요 하고 들이닥치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빠르게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아주 긴박하게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의 심정은 달카드예요. 불안합니다. 이거 믿어도 돼?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싱글분들은 연락이 온 그 사람이 반갑기보다는 얘 또 찔러보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부터 듭니다. 커플이나 기혼자분들은 오래된 연인이나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웬일로 좋은 제안을 하면 이 사람들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지? 하고 촉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 달카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밤길을 의미해요. 들어온 소식은 빠른데 실체는 안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민한 직감이 경고등을 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납니다. 이건 패배자 없는 싸움, 상처뿐인 승리를 의미해요. 그 연락이나 소식 때문에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하고 따지게 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대방에게 나 이제 예전의 호구가 아니야 하고 들이받는 상황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웬 싸움이냐 싶겠지만 이건 필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꾹꾹 눌러왔던 감정,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넘어갔던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과정이에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끊어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과 자리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걸 보고 결국 안 풀리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역방향은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다 라는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늘 반복되던 패턴이죠.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 사람, 줄 듯 말 듯 사람 피말리는 그 연봉 협상, 매번 반복되는 집안 싸움이나 가족 문제, 그 굴러가던 수레바퀴를 여러분이 강제로 멈춰 세우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대로 안 가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즉,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달콤한 케이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던 쳇바퀴를 부숴버리는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궁 카드랑 그릇 카드가 함께 나왔어요. 자궁 카드는 이건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지금 겉으로는 싸우고 멈추고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나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지금의 이 혼란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산통이에요. 나이가 20대건 50대건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에요. 그리고 그릇 카드가 함께 떴다는 건 받아들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직관이 예민하게 열려 있어요. 세상의 기준보다 남들의 잔소리보다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담아낼 준비가 된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그릇에 담길 건 내가 정해 라는 단단한 마음.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소리를 칩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동맹을 찾아라. 아까 바보 역방향에서 봤던 그 패배주의, 내 스펙에 무슨, 아니면 난 늘 남자복이 없어, 우리 집은 답이 없어 라는 그 생각의 회로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찾아라. 이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을 진짜로 도와줄 기인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이나 유튜브 영상 혹은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운 빠지게 하는 친구들 말고 지금 나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새로운 아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에 필요한 카드를 볼게요. 관찰하라. 그리고 월플라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은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줘요. 연락이 막 쏟아지고 갈등이 생길 때 욱해서 바로 맞대응을 하지 마세요. 파티장의 벽에 기대선 월플라워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상사가 왜 저러지? 그 사람이 왜 지금 연락했지? 하고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급하게 답장을 보내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아까 말한 달카드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침묵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예요. 성숙한 어른의 대처는 말수가 줄어들 때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뼈 때리는 현실 조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을 믿어라. 주변에서 오지랖 넓은 소리들을 많이 할 거예요. 결혼할 나이 꽉 찼는데 그냥 만나. 요즘 취업난인데 그 회사는 다녀야지.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촉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식적인 관계 맺기. 외롭다고 아무나 들이지 마세요.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술자리, 나가서 기만 빨리는 동창회, 의미 없는 소개팅.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 가지치기를 하세요. 영혼의 결이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내가 굳이 괜찮은 척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진짜 연결만 남기세요. 그게 단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를 넘어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세요. 조건이 괜찮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런 머리의 계산 말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지 아니면 심장이 차갑게 식는지 이걸 확인하세요. 이번 기적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 그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럼펠스틸 치킨의 진짜 이름, 그리고 빨간 모자의 갈림길. 럼펠스틸 치킨 이야기는 이름 맞추기가 핵심이에요. 괴물의 이름을 알아내면 그 괴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단순히 남편이 미워요, 회사가 싫어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게 죽도록 싫어. 혹은 나는 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고 도태될까봐 두려워. 이게 진짜 이름일 수가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 내 불안의 진짜 이름을 찾아내세요. 그걸 직면하는 순간 마법처럼 문제가 힘을 잃고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 늑대가 있는 지름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지만 먼 길로 갈 것이냐? 혹은 익숙한 할머니 집으로 갈 것이냐? 미지의 숲으로 도망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빨간 모자는 결국 늑대 배를 가르고 살아나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위험은 따르지만 여러분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힘이 있어요. 우유부단하게 서 있지 말고 여러분만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변형을 위함이다. 지금 우리 1번 분들은 단순히 연애운이 좋네, 취업운이 좋네 수준이 아니에요. DNA가 바뀌는 수준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시기예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 찌질했던 나, 상처받고 숨어있던 나는 죽고 단단하고 빛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정갈자리 보름달이에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방출하라. 정갈자리는 독을 품고 있지만 그 독으로 치유도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완성과 방출을 의미하죠.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디톡스예요. 나쁜 생각, 나쁜 관계, 방 안에 쌓인 잡동사니, 핸드폰 속에 필요 없는 연락처들 싹 다 버리세요. 독소를 빼내야 그 빈자리에 기적같은 새살이 돋아납니다. 자, 1번 분들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왕자님이 나타나서 구해준다 라는 달콤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공주님이 아니라 스스로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독소를 빼내서 스스로 빛이 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20대든 50대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현실적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걸요. 갑작스러운 연락, 갈등, 그리고 깨달음, 이 폭풍우를 피하지 마세요. 그 끝에는 진짜 내 옷을 입은 눈부신 여러분이 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변신을 응원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기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하늘에서 금덩이가 뚝 떨어지는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기적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진짜 못 해먹겠다 싶을 때 거짓말처럼 숨통이 트이는 그 순간, 그리고 나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끄집어내주는 누군가의 손길, 그게 기적이죠. 오늘 우리 2번 분들의 카드를 펼치면서 저는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타들어가서 재만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결합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 카드부터 소름 돋게 강렬합니다. 루미 오라클의 신성한 결합 카드예요. 이 카드는 가벼운 썸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영혼의 단짝 혹은 나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계약, 나와 결이 딱 맞는 귀 있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이번 분들 중에 난 연애할 힘도 없는데, 난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결합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남녀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을 함께 들어줄 동반자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권태기에 빠진 연인이나 소원했던 배우자의 관계가 기적처럼 봉합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핵심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찾아올 소식은 여러분의 고립감을 완전히 박살내는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흐름을 보면 기적이 오기 직전의 상황이 꽤나 처절해요. 먼저 지금 여러분의 밸런스 완전히 무너졌죠. 취준과 알바를 병행하느라고 혹은 직장 생활과 이직 준비, 일과 육아, 대출금 돌려막기. 그동안은 어떻게든 내가 아니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자 라는 마음으로 아슬아슬하게 저글링을 해왔는데 이제 공을 다 놓쳐버린 형국이에요. 체력은 바닥이 났고 통장 잔고는 스치고 지나가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손을 놔버린 상태. 아마 최근에 큰 실수를 했거나 번아웃이나 건강 적신호가 와서 강제로 멈춤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의 왕이 역방향이에요. 이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꼰대 상사, 가스라이팅하는 연인, 혹은 권위적인 남편이나 부모님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논리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돼요. 자기 고집만 세고 여러분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적이 터져요. 흐름상 정말 뜬금없지만 그래서 더 기적 같은 컵 9번이에요. 이 카드는 상인들의 카드이자 소원 성취 카드입니다. 앞서 말한 그 난장판 속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 소원 하나가 툭 하고 이뤄져요. 안 될 거라고 했던 최종 합격 소식이나 나를 괴롭히던 문제와 별개로 찾아오는 확실한 보너스나 금전적인 이득, 혹은 냉전 중이던 연인이나 남편과는 별개로 나를 정말 아껴주는 새로운 인연, 그게 친구든 이성이든 귀인이든 나타나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건 타인의 시선 따위 필요 없는 오로지 나의 만족이에요. 크리스마스쯤에 여러분 입에서 그래, 이거 하나면 됐다, 나 성공했다 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확실한 한 방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이제 안 해 하고 짐을 내던지는 거예요. 아까는 타의로 무너진 거라면 지금은 여러분의 의지로 짐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저런 꼰대 비위 맞추려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 웃기지 마 하면서 퇴사나 이직을 지르거나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혼 선언을 하거나 혼자 독박 쓰던 업무나 집안일을 네가 해 하고 넘겨버린 상황이에요. 바로 해방이에요.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족쇄가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카드는 보통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하는 걸로 읽혀요.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 이제 이성이고 뭐고 내 감정이 우선이야 라는 상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예민해 보일 수도 있고 까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동안 너무 참았잖아요. 착한 여친, 착한 며느리, 일 잘하는 김대리나 김과장, 괜찮은 척 하느라고 속이 썩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삐딱해져도 괜찮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은 차단받고,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여러분을 착한 여자에서 내 멋대로 사는 여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 관계는 좀 정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속은 시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의 무의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사이렌 카드랑 빈방 카드가 나왔어요. 사이렌은 유혹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에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 제발 나 좀 봐줘. 나도 즐기고 싶어.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혹은 이번에 들어오는 인연이나 소식이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해요. 위험해 보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뛰어들고 싶은 열망, 심장이 다시 쿵쿵 뛰는 그 느낌. 그리고 빈방 카드.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기는 마음의 여유의 공간. 또 하나는 이제 채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독립을 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거나 가득 차 있던 걱정을 싹 비워낸 그 텅 빈 방에 아까 말한 신성한 결합의 대상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비워야 채운다는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라. 그리고 존재를 환영하라. 지금 다가오는 변화, 솔직히 무섭죠.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직서를 던진다거나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새로운 모임을 나간다거나.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쟁터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딱 한 발자국만 떼라고요. 그 용기가 기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환영하라. 이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 혹은 그 기회를 의심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세요. 내 스펙에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 집어치우고 그냥 어서와, 기다렸어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존재가 여러분을 빈방에서 꺼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조언이에요. 자기 수용과 일어나라 카드가 나왔어요. 망가진 모습도 나고 실수한 모습도 나예요. 아까 저글링을 하다가 공 좀 떨어뜨렸으면 어때요? 시험 좀 떨어지면 어때요? 집안일 좀 밀리면 어때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완벽한 사람인 척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타인의 비난도 힘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마세요. 바닥을 쳤으면 올라올 일만 남았습니다. 식물처럼 조용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진짜 너를 봐라. 남들이 씌워준 프레임 말고 진짜 내 욕망을 들여다보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공무원인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인지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안정인지 아니면 불타는 사랑인지 아니면 나만의 커리어의 성공인지 가면을 벗고 생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내 짝이 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아까 좀 예민해질 수 있다고 했죠. 행동은 단호하게 하되 스스로에게는 좀 부드러워지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인연에게 너무 날 세우지 마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고슴도치처럼 몸에 가시를 세우지 말고 부드러운 손길을 허락하세요. 이번에 오는 인연은 여러분을 해치러 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보듬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카드가 핵심이에요. 정상을 넘어서라. 이번에 찾아오는 기회나 인연은 남들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말리는 스타트업 입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 혹은 비혼 선언, 아니면 늦은 나이에 유학 등등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을 버리세요. 평범의 기준을 넘어서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보통의 기준의 바깥에 있어요.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 볼게요. 라푼젤의 탑에서의 방,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깊은 잠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스스로 만든 탑, 혹은 상황이 만든 탑에 갇혀서 사셨을 겁니다. 취업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던 회사라는 탑,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이라는 탑. 이제는 머리카락을 내려주세요. 누군가 올라올 수 있게요. 아니면 직접 머리를 자르고 뛰어내리세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이번 크리스마스는
탈출의 시기입니다. 답답했던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건 라푼젤이랑 모순되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연결돼요. 오랫동안 영혼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사는 게 아니었던 시간들. 이제 그 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지로 뭘 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기적이 올 때까지 차라리 푹 쉬라는 조언이기도 해요.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볼게요. 임라마. 이건 영혼의 여정. 어디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고 있나요? 라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혼자 호캉스라도 아니면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세요. 그 여행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음의 여행이에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세요. 그 여정 자체가 여러분을 치유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카드로 시기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양자리 신월이에요.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앞에서 부드럽게 해라, 자신을 수용해라 등등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타이밍이 왔을 때는 양자리처럼 불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는 제안이 오면 바로 예스하세요. 재고 따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양자리는 직관과 스피드예요. 머뭇거리면 기적은 지나갈 거예요. 자, 우리 2번님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찾아올 기적은 탈출과 만남이에요.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 틈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제 그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빈방을 채워줄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문을 두드릴 테니까요. 남들 시선, 정상이라는 기준 다 무시하세요. 라푼젤이 탑에서 탈출하듯이 여러분만의 세상으로 과감하게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에 여러분을 받아줄 푹신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번 분들의 카드를 보고 저는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바로 그 포기했던 것의 부활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연애세포가,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혹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되살아서 돌아옵니다. 아주 강력한 재회와 회복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장부터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이 카드는 루미 오라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긍정의 카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단정지었던 일이 있죠. 그게 뒤집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랑은 끝났어, 차단당해서 연락 올 리가 없어 했던 그 재회,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끝이야 라고 했던 그 회사, 아니면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쇼윈도야, 회복이 불가능해 했던 가정, 바로 그 안 될 거야 라고 못 박았던 지점에서 싹이 트고 꽃이 펴요.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그냥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말이 되네 라고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날까? 첫 번째 시작은 전차예요. 최근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여러분은 정말 치열하게 사셨어요. 직장에서는 실적 압박이랑 야근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에 육아까지, 혹은 취업 준비나 자격증 시험 때문에 내 커리어를 지키려고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려오셨어요. 두 마리의 스핑크스를 통제하느라고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여기서 뒤처지면 끝이야 라는 정신력 하나로 버텨온 모습입니다. 근데 강제정지가 떴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을 멈춰서 세웁니다. 너무 달려서 방전이 된 거예요. 갑자기 심한 독감에 걸려서 며칠 알아눕거나 번아웃이 와서 퇴사나 휴직을 하게 되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만사가 귀찮아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눕든 내 방 침대에 눕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하고 대자로 뻗어버리는 시기. 이게 기적의 전조 증상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멈춰야, 그리고 빈틈이 생겨야 그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멈춰선 그 고요한 틈으로 컵 6번이 찾아옵니다. 이건 과거로부터의 귀환이에요. 향수, 순수했던 시절의 인연, 잊고 있던 옛사랑, 새로운 뉴페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헤어진 전남친, 여친에게서 잔이가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안부 연락이 오거나 결혼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 혹은 어릴 적 꿈과 관련된 제안이 들어와요. 특히 기혼자분들은 남편과 연애 시절 가장 뜨겁고 순수했던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을 지치고 때묻은 사회인이나 아줌마에서 꿈 많고 사랑스러웠던 그때 그 소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걸림돌이 하나 들어와요. 돌아온 그 사람 혹은 그 기회가 솔직히 말해서 돈은 안 됩니다. 혹은 현실적인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요. 싱글분들은 연락이 온 옛 연인이 아직 취준생이거나 자리를 못 잡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재취업 제안이 왔는데 연봉이 예전만 못하거나 계약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조건이 이게 뭐야? 나이 먹고 이거 선택하는 게 맞아? 20대 후반 3050의 현실 감각으로는 쳐내야 맞는 카드거든요. 안정감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컵 10번이에요. 이게 반전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조건이 부족한데 행복은 만렙이에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랑 밥만 먹어도 웃음이 나는데. 연봉이 좀 적으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워라밸 챙기고 가족이랑 저녁 먹는 게 더 좋은데.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감정의 충만입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하하호호 웃는 그림. 내가 진정으로 마음 뉘을 곳을 찾는 거. 화려한 명품백 선물은 없을지도 몰라도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워지는 결말이에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마 문디랑 문지방 카드가 나왔어요. 아니마 문디는 이건 연결감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주 만물 그리고 타인과 깊게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껍데기 말고 진짜 소통을 하고 싶다. 그 본능적인 그리움이 극대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문지방, 경계선에 서 계시네요. 과거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 익숙한 고통과 낯선 행복 사이에 문지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문을 넘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아까 현실적인 걸림돌이 하나 들어온다고 했죠. 그 걸림돌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죠. 이 사람 다시 만나도 될까? 이 길을 가도 될까? 하지만 문은 열렸고 여러분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너머에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유배된 자를 집으로 데려와라. 이건 아까 검 4번 강제정지랑 일맥상통합니다. 제발 좀 쉬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뉴스도 보지 말고 인스타그램으로 남들 사는 거 보면서 비교하는 거 멈추세요. 동굴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의 잡음, 부모님의 잔소리나 직장 뒷담화 이런 걸 차단해야 과거에서 찾아오는 그 귀한 인연의 노크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된 자를 집으로 데려와라. 여기서 유배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외면했던 나 자신의 일부예요. 약해 빠진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하면서 유배를 보냈던 연약한 나. 돈 벌어야 하니까 꿈은 사치야 하면서 유배 보냈던 예술가적 기질의 나. 그 버려진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세요. 이번에 재회하게 될 인연은 바로 그 잊혀진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줄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에 대한 카드를 볼게요. 엉킨 생각들이랑 거미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머릿속 엉킨 생각들로 엉망진창이시죠. 받아줘 마라. 이게 맞는 길인가? 이직하는 게 맞나? 결혼 자금은 어쩌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밤잠 설치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억지로 풀려고 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더 꽉 묶여요. 그냥 놔두시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질 매듭이에요. 그리고 거미여인 카드는 운명을 짜는 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미줄에 걸린 파리가 아닙니다. 거미줄을 치는 거미예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세요. 이 엉킨 생각들을 재료 삼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으로 인생을 다시 직조하면 됩니다. 과거의 인연이 돌아왔다? 그걸 받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판을 짜는 거예요.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미 네 곁에 있는 것을 봐라.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의 인연은 소개팅 어플이나 낯선 모임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 내 앨범 속에 있는 사람, 혹은 지금 내 옆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남친이나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재발견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두운 상처를 놓아주고 사랑이 살게 하라. 과거의 그 사람 혹은 현재의 파트너와 쌓인 앙금이 있다면 이번이 털어낼 기회예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장부를 들춰내지 마세요.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뱉어내세요. 세 번째, 새로움의 충격. 오래된 인연이지만 관계의 양상은 완전히 쇼킹할 정도로 새로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 새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즐기세요. 뻔한 전개보다는 반전 드라마가 더 재밌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 볼게요. 인어공주와 헨젤과 그레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인어공주 이야기예요. 목소리를 주고 다리를 얻었죠. 우리 3번 분들 누군가를 만나거나 관계를 회복할 때 절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희생하지 마세요. 상대 비율을 맞추느라 헤어지기 싫어서 혹은 싸우기 싫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참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할 말은 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재회고 건강한 사랑입니다. 자,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사악한 마녀. 달콤한 과자집을 조심하세요. 과거의 인연이 돌아올 때 그저 옛날에 좋았지 하는 추억 보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마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나 반복될 수 있는 나쁜 습관이 없는지 이걸 냉철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헨젤과 그레텔은 결국 마녀를 화덕에 밀어넣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한테는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민탁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오늘 리딩의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왜 과거의 인연인지. 여러분은 지금 너무 지쳤고 영혼의 안식처, 즉 집 같은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연애가 아니라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있어도 편안한 내 존재의 기원을 알아주는 사람. 이번에 오는 인연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되어줄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와 흐름을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신월. 키워드는 대화예요. 인어공주 카드랑 연결이 되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소식이 오면 답장을 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풀릴 때까지 밤새워서 대화를 하세요.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건 30년 산 부부도 모르고 오래된 연인도 몰라요. 표현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이번 크리스마스 기적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불가능이라고 딱지 붙여놨던 상자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뭉클한 선물을 꺼내게 될 거예요. 비록 현실적인 조건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꽉 채워줄 완벽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볼 때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로 다가오는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 말은 하고 상처는 털어내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헨젤과 그레텔처럼 해피엔딩을 맞이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지금 마음속에 화가 좀 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명치 끝이 꽉 막힌 느낌 드시지 않나요? 남들은 인스타에서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래? 나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거야? 하는 허무함. 우리 4번 분들의 카드는 아주 역설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만족과 짜증, 그리고 후회.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방아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로 루미의 신성한 불만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만족은 그냥 짜증이 아니에요. 신성한 불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언제까지 남들 비위 맞추면서 살 거야? 이 옷은 너한테 작아. 벗어던져. 라고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부터 30, 40, 50대까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법을 강요받습니다. 직장이 좀 안 맞아도, 연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고 참죠. 근데 이 카드는 말합니다. 참지 마라. 그 불편함이 너를 새로운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찾아올 소식은 여러분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고 폭발을 하거나 각성하는 그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을 안락하지만 지루한 감옥에서 꺼내줄 열쇠가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게 흘러가서 기적을 맞이할까? 첫 번째, 현재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전공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남자랑 헤어지지 말았어야 하나? 혹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결혼하지 말고 내 커리어를 더 쌓아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상실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입니다. 뒤에 서 있는 멀쩡한 컵 2개, 그러니까 아직 남은 기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외면이에요. 문제 해결책이 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이 거부하는 겁니다. 현실이 무서우니까요. 퇴사하고 싶지. 근데 당장 월세랑 카드값은 어떡해? 이혼하면 편해지겠지. 근데 애들은 어떡하고? 부모님은 어떡해? 눈을 가리고 칼 2자루를 든 채 꿈쩍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결정을 미루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답답함의 실체예요. 후회는 되는데 움직이는 거는 무서운 교착 상태. 근데 자, 여기서 기적이 터집니다. 이건 정체된 늪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외부에서 강력한 불씨가 날아올 거예요. 우울하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이직 제안일 수도 있고, 갑자기 꽂히는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혹은 죽어있던 연애 세포를 확 깨우는 아주 매력적인 이성의 등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이스 카드는 시작의 에너지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단칼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충동. 이건 돈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열정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처럼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잡았더니 완즈 3번으로 확장이 돼요. 과거만 보던 여러분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서 먼 바다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나 안 죽었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이 기적 같은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후년의 판을 새로 짜게 됩니다. 유학이나 워킹데이를 계획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노리거나 혹은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게 돼요. 시야가 확 트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려 더 스타입니다. 이거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치유와 희망의 카드죠.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에 달린 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찌들어 살았던 김대리,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서의 내가 아니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나 자신이 빛나는 시기예요. 이 흐름대로라면 이번에 들어오는 인연이나 소식은 여러분을 힐링시켜주고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게 해주는 완벽한 구원자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아포칼립스랑 그림자 카드가 나왔어요. 아포칼립스.
좀 무서운 단어 같지만 그리스 어원으로는 베일을 벗기다,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중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결혼하면 행복하다 라고 믿었던 그 낡은 세계관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가 깨지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시기. 그래서 아까 루미카드에서 불만족이 느껴졌던 거예요. 껍질을 깨려니까 아픈 거죠. 그리고 그림자. 우리 4번 분들, 이번 기적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친구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혹은 남들에게 들키기 싫었던 열등감. 나 사실은 착한 척 하는 거 지겨워. 나 사실은 남편보다, 친구보다 더 잘 나가고 싶어. 이런 솔직한 욕망들, 그림자들을 나쁜 거야 라고 억누르지 마세요. 그 그림자 속에 여러분을 다시 뛰게 할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에이스의 불꽃은 바로 이 그림자를 태워서 타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보듬어라. 그리고 천사의 관점을 구하라. 지금 겉으로는 불만도 많고 후회도 많아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겁먹은 어린아이예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그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 라고 다그치지 말고 괜찮아, 힘들었지? 그래도 다시 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엄마처럼 안아주세요. 자기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관점을 구하라. 땅바닥만 보고 있으면 엎질러진 물, 망한 것 같은 인생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천사의 눈으로 보면 그 엎질러진 물이 새로운 길을 내는 강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별, 퇴사, 실패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인생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림욕과 창의성이 피어난다 카드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치유법은 삼림욕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복잡한 쇼핑몰이나 시끄러운 술자리보다는 자연으로 가세요. 나무가 많은 곳, 산책로나 주말 농장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 속의 화려한 세상에서 눈을 떼고 초록색을 볼 때 여러분의 뇌가 정화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눈을 가리고 싶을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흙냄새를 맡으세요. 거기서 영감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피어난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생산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남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즐거움보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 글을 쓰든 요리를 하든 영상 편집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 기획서를 쓰든 무언가를 창조할 때 여러분의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날 거예요. 이번에 들어오는 소식도 여러분의 이런 덕질이나 창작 본능을 자극하는 일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실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자, 첫 번째, 너는 무엇을 느끼니? 제발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이 회사 가면 연봉이 얼마지? 말고 이 일을 하면 내가 심장이 뛰나? 하고 물어보세요. 2050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 감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시선이나 가족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번 기적은 여러분의 느낌을 따라갈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여정은 첫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냥 딱 한 걸음만 떼세요. 퇴사하고 싶으면 이력서 폴더를 만드세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화 끈부터 묶으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첫 실행, 그게 더 스타로 가는 길을 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면의 신뢰. 지금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과연 될까? 라는 의심을 나니까 해낸다 라는 확신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겪어낸 풍파, 그게 다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를 볼게요. 백조왕자랑 푸른 수염 카드가 나왔어요. 백조왕자의 이야기. 엘리제는 오빠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쐐기풀로 옷을 짜면서 침묵을 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우리 4번 분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여러분은 어쩌면 외롭고 힘든 침묵의 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님께, 남편에게, 친구에게 구구절절 설명해도 내 마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무세요. 억울해도 묵묵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실력 쌓기, 내공 쌓기를 하세요. 그 침묵의 끝에 저주는 풀리고 여러분은 자유를 얻습니다. 말로 푸는 시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기예요. 그리고 푸른 수염의 그림자 직면하기. 아까 아포칼립스 그리고 섀도우 카드랑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푸른 수염의 비밀방에는 시체들이 가득 있었어요. 즉, 끔찍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이번에는 마주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사실 끝났어. 이 직장은 나랑 안 맞아. 나는 사실 착한 딸, 착한 며느리가 아니야. 그 방문을 열어젖히는 공포를 이겨내야 여러분은 푸른 수염의 성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의 숙제이자 기적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볼게요. 언바운드, 즉 해방이에요. 풀려나는 거예요. 영혼의 패턴, 낡은 계약, 전생의 업보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은 밧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팽팽함이에요. 이번 소식이나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올가매던 의무감, 희생, 착한 사랑 컴플렉스, K장녀 컴플렉스가 박살납니다. 자유, 이 두 글자가 우리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기와 흐름을 볼게요. 사자자리 신월입니다. 자신감이 성공의 열쇠다. 사자자리는 주인공의 별자리예요. 더 이상 조연으로 살지 마세요. 회사에서 서포트만 하거나 집에서 가족들 뒤치다거리만 하지 마세요.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좋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을 때 우주는 여러분에게 더 스타의 왕관을 씌워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지금의 불만족스러움, 답답함, 후회, 그거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좁은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돼서 날개는 컸는데 껍질이 안 깨지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푸른 수염의 방문을 여는 용기로 진실을 마주하세요. 과거에 엎질러진 물에 연연하지 말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열정의 불꽃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기적은 이미 여러분 등 뒤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